그러니까 이게 잔나님이 그때 당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 피해자였잖아요. 흑자님이 막 이렇게 욕갈기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시점으로는. 네. 근데 그 시점에 그 한 여성분께서 잔나님을 위로하려고 개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걸로 압니다. 그거 그 말고 계신 거 맞습니다. 예,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나 사실 난 이런 피해를 당했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었는데, 그 내용을 왜인지 흑자일스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1만 명 앞에서 아우팅을 강제로 당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맞고요. 이게 그 알고 계실 진실이었나요? 거예요. 아이고야. 예.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어차피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엔 나만 손해보는 거거든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고 하고요. 근데 난 이것 때문에 광고를 받았는데,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으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보다 더 주는 데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받았습니다. 뭐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상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1866-2025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흑자일스 대 코메 논란 10줄 요약이라고 이제 불지옥 피니스가 올렸는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예전부터 약간 흑자님한테 좀 뭔가 우호적인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사건 시작, 흑자일스가 본인 방송에서 한 구독자와 싸웠다, 이 태도를 코메가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렇게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생활 폭로 협박, 흑자일스가 이에 분노해 코메의 더러운 여자 문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세 번째, 땅튜브의 개입, 유튜버 땅튜브가 이 사건을 다루자 흑자일스는 어떤 여성 추정에게 받았다며 코메는 스토커다라는 증거 자료를 땅튜브에게 넘김. 여기까지는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번째, 땅튜브의 1차 방송, 땅튜브는 이 자료를 근거로 흑자일스의 편을 들어줌. 이거야말로 개 좆빠는 소리. 야, 불지옥 피트니스야, 너 예전에 내 채널 와가지고 종종 후원하고 이랬던 거 내가 다 아는데, 이 새끼가 이거 뭐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딴 식으로 그냥 새끼가 언제 내가 편을 들어줬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약간 좀 석 나가더라고.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싫어할 만하네 라고 말을 했었죠.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 다섯 번째, 땅튜브의 팩트체크 이후 땅튜브는 제보 당사자인 여성과 직접 연락하는 등 교차 검증을 시작. 근데 여섯 번째, 땅튜브는 검증 결과 흑자헬스의 주장과 달리 코메는 스토커나 성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 내가 언제 번복을 했어, 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도 참 이건 아니죠.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코메 해명, 코메가 방송에 직접 나와 해명, 여성과 잠시 만났으나 일방적으로 잠수입을 당했고 대화를 위해 딱 한 번 찾아갔으며 다음날 만나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밝힘.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거는 나는 뭐 그냥 찾아간 게 뭐 인터폰 누르고 뭐 이런 거겠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했었거든. 아니, 난 이거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 까먹고 있었어.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 흑자일스의 재반박 실패. 흑자일스도 방송에 다시 등장해 코메가 1시간 내내 초인종을 눌렀다 등으로 계속 스토커라고 주장했지만 땅튜브가 확보한 CCTV 등 뭐 CCTV 저는 확보하지 않았는데요. 뭐 증거에 모두 반박당함. 아니 뭐 그거까지는 아닌데. 그러면서 흑자일스의 자백, 흑자일스는 결국 여성의 자료를 지난 6월에 받았지만 코메가 자신을 비판하자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제야 터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결말, 흑자일스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고 사생활을 무기로 쓰려한 점을 인정하며 코메의 공개적으로 사과 마무리. 근데 뭐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어제분님. 예, 아이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좀 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 족 같아서 그냥 예, 땅튜브 폭로 방송으로 아니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디스코드 화면 쫙 띄워놓으시고,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서 상훈씨가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먼저 요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지금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뭐 근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자료가 왔는데, 요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자료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님 인격 완벽해서 방송 보는 사람 없음. 누가 후원으로 흑자님한테 님 인격 완벽해서 방송 본 사람 없다. 돈 빨아보려고 어그로 끄는 놈들 그만 신경 쓰시길. 그만 신경 써라. 존명.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제 옛날이랑 확실히 스탠스가 좀 많이 역해지긴 한다. 아, 이렇게 간다고,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근데. 자, 아무튼 상훈씨 관련된 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들부터.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뭐. 말씀 좀 미리 드려도 돼요? 예. 일단 흑자님 영상 보여주고서 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먼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게 된 거는요, 사실 불가피하고요. 뭐 들으시면 알 테지만 굉장히 불가피했고, 그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했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열이 받았고요. 이거는 뭐 땅주부님 그 게시글 올린 거 보니까 그분 편을 뭐 드는 식으로 약간 악마화 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거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이게 뭐 논쟁의 여지가 있나, 아니면은 누가 잘못했나, 누가 이상한 건가,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코메님 같은 사건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양상이.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요. 피해자도 많고요. 저도 어제 방송에 놓친 게 있었는데 그거 내막을 알고 충격을 먹었고요. 일단은 그 어제 방송에서 흑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좀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어떻게 보면 흑자님의 행실과 반성 없이 계속 그것이 무한 루프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자님과 잔나님 관련된 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나를 무고하려고 했다로 몰고 가시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들어왔고, 꼬맨님은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분 집에 찾아가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그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라이브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본인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맨님의 친구분이 잔나님한테 씨발 미안합니다. 뾰로롱. 이거 다 삭제입니다. 네. 근데 삭제 그냥 안 하려고.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코맨님도 잘못하신 걸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코맨님이 그분을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돌리는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셨고, 그분이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코맨님의 친구분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면 코맨 진짜 죽는다, 한 번만 봐줘라 라고 해서 홍대에서 만나서 먼저 서로 내보내는 어떤 일로 거는 하기로 하고 나도 화해를 다 한 들어보고 건데, 싶긴 해. 제 친구요? 코맨님이 지금 뭐 친구인지 뭐 지인인지 제 친구는 아닐 거예요. 제 친구가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이거 답답하네 이거. 제 친구가 아니고. 근데 아까 이름을 막 부르시길래 저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냥 참고 넘어간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작년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참고 넘어간 건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흑자하고 코메가 다투는 와중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면서 코메님이 되게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코메님 그렇게 무고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해 안 되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서 나오는 친구가 뭔지, 무슨 말인지, 흑자님 하신 말이. 이때 아마 코멘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코메도 친구요?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저는 저게 저런 일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인지도 몰랐고요. 너무 이게 왜곡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흑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흑자님이 저거를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니 저걸 알게 되고 굉장히 어릿하더라고요. 예, 왜 많은 흑자님이 분들 저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인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그 예전에 그 잔나 씨와 코메 씨가 다투셨을 때, 그때 그 찐따 사건이요. 네네, 찐따 사건. 예. 코메가 이제 물소주를 까았던 그 사건. 저는 어쨌든 그 이제 잔나 씨와 코메 씨가 너무 파국으로 이제 치닫지 않게 하려고 이제 중간에 중재를 했어요. 그 잔나 씨한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잔나 씨가 이미 개인 대화나 뭐 녹취나 이런 전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용찬 씨 이거는 그거, 예. 네네. 그리고 사실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 전에 더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좀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비밀로 대화하기로 제가 약속까지 받았고요. 잔나님한테 약속까지 약속까지 받았었다. 네. 저는 녹화조차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서로 이거 비밀로 하기로 하고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을 리도 없고요. 혹시 이건가요? 그 한번 화면 띄워드려도 되나? 요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건가 본데? 갑자기. 그때 당시인가 봐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잔나님 비밀 대화 잠깐 가능? 네네. 비밀입니다.
약속. 오늘 방송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코멘 살려주세요. 착한 아이. 네, 비밀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서 음성 잠깐 걸어도 되나요? 네, 녹음 안 합니다. 약속 비밀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런 거를 저버리는 거는 인간이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13분이나 무언가 통화를 진행을 했었고, 상훈씨 이제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내용이 뭐 이제 두 분이서 서로 치부를 막 드러내고 싸워봤자 득될 게 없다. 그리고 콤에 그 사람 역시 찐따 찌질이로 이제 본인이 안고 가는 거 같으니까 뭐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단지 둘의 화해를 위해서 그냥 오지랖 부리고 노력했을 뿐이고 콤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콤에한테 굳이 내가 막 이런 거 해냈어, 내가 너네를 중지해서 잘했지 이렇게 티내고 주접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 중간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재만 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코메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구나. 근데 이 사실을 흑자 헬스님한테 또 단나 씨가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비밀로 하기로 저기 몇 번을 약속했죠. 근데 그쵸, 비밀 약속 녹음 안 합니다. 개인 대화를 또 그냥 흑자 S에게 또 말을 하고 심지어 어제 방송한 내용은 전혀 저랑 나눈 대화가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억측하고 막 확증 편향하고 단나한테 너 이런 말 했으니까 상훈이가 이런 말 했으니까 코메도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상훈이 코메 진짜 죽는다, 한 번만 봐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 코메 살려주세요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통화로 좀 진중한 얘기를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포된 의미가 코메가 이러다 죽는다 한번 봐줘라, 이게 코메가 잘못을 알고 있어서 제가 잔나를 어떻게 회유한 걸로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시고 방송에서 마치 필사기처럼 까발리시는지 전혀 그런 사실 없거든요. 코메 뭣도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잔나님은 그러면 결국에 용찬우 씨와 이제 뭐 레드필 이런 사람들과의 그 녹취록을 몰래 해가지고 했던 그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의인데, 근데 그런 전적도 있고, 근데 뭐 클라우드에 있는 뭐 그런 거 그랬던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메 같은 경우에는 사기였었는데 그런 걸 밖에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인터폰에 사람 얼굴이 나온 걸 이렇게 몰래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또 흑자님한테 쓱 전달하고, 상훈 씨랑 비밀이다, 약속이다, 녹음 안 한다 이랬던 것도 또 흑자 귀에는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어떤 이 신이라든지 이 사람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든 생각은 그러면 흑자일스는 그 건에서도 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떠드는 거네. 이거 제가 잔나발만 왜 이렇게 믿는 거지? 비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이미 염두를 해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치명적인 대화를 안 해야겠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잔나 씨가 개인 메시지 막 유출하고 흑자 아저씨는 그거를 듣고서는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제 의중을 멋대로 파악하시고 그거를 팩트이냐 또 얘기하시고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한 여성은 이제 큰 사건 이거 제가 받아봤는데 요거는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반복돼요. 잔나 씨가 흑자 아저씨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멋대로 당사자나 그런 사람들 고려하지 않고 방송에서 멋대로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한 여성분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분이 그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거를 그 시청자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곳에서 아우팅을 당했어요. 예. 뭐 동의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일방적으로 아우팅을 당하셨고.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그 내용이 이거 맞는지 한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나님이 그때 당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 피해자였잖아요. 흑자님이 막 이렇게 욕갈기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시점으로는. 네. 근데 그 시점에 그 한 여성분께서 잔나님을 위로하려고 개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걸로 압니다. 그거 그 말고 계신 거 맞습니다. 예,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나 사실 난 이런 피해를 당했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었는데, 그 내용을 왜인지 흑자일스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10,000명 앞에서 아우팅을 강제로 당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맞고요. 그 이게 진실이었나요? 아이고야. 예. 그거 아마 뭐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생활을 까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저는 DM을 먼저 까셨기 때문에 같이 깐 것 뿐이고요. 비밀로 하기로 한 대화를 까셨기 때문에 까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방송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읊을 뿐입니다. 저는 사생활 뭐 이런 거 폭로하지 않고요.
그쵸?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고. 잠시만.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이걸 보면은 요거를 상훈 씨가 그 DM으로 정리해줬었던 그거를 이제 좀 읽으면서 봐도 될까요? 그 자료랑? 네네. 네, 요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우고. 아니, 이건 약간 좀 그 번외 얘기긴 한데, 그 사실이 알려지고서,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여성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그 특정 채널, 뭐 흑자 채널도 보고, 뭐 다양한 헬스 채널을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채팅도 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고정릭 이런 게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막 무슨, 막 공격을 좀 당했다고? 그러니까 뭐 유저들한테 이렇게. 그것도 혹시 맞나요? 네, 뭐 실제로 그걸로 놀리고 뭐 피해자년 막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막 얼굴 사진 올리고 막 사람들이 신상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파가지고 막 얼굴 사진 올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신원이 특정이 되는 상태였어요. 실제로 만난 사람들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관련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과.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상 공개가 이후에 됐고, 근데 어쨌든 그걸로 시작이 된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된 거를. 때는 잔나가 흑자일스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둘이 대립하던 당시였음. 잔나의 사연을 들은 한 여성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본인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잔나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자기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음. 근데 이번에 이제 통매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수위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이 여성은 순수한 의도에서 보낸 응원의 DM이었기에 본인한테 닥칠 일이 예측조차 안 되었을 것임. 잔나는 이 내용을 레드필 코리아에게 알렸고 이 사건은 흑자일스가 또 다른 여성에게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로 알려지게 됨. 그러니까 오인을 한 거네요. 레드필 코리아 쪽에서. 어쨌든 이게 근데 이 잔나라는 분 또 이걸 널리 알린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잔나가 귀순하면서부터 발생됨. 귀순 후 잔나는 흑자일스에게 역시 이 DM을 보냈고 흑자일스에게 적대적이던 당시 잔나에게 보낸 내용이니만큼 흑자일스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이 여성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흑자일스가 방송에서 이 DM을 당시 이 여성이 사용하던 아이디와 함께 여과 없이 진짜? 아이디도 같이 공개했어? 만 명 앞에서? 그 사람의 아이디를 육성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설명을 할 때. 그리고 그분 그 아이디 되게 오래 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에도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졸지에 이 여성은 주변인들에게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아우팅되어 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성이 당한 성폭력이 잔나와 같은 통매음이라는 추측이 돌기 시작함. 근데 사실 통매음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악법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씨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당했는데 통매음은 아니야. 좀 수위가 있는 많이 센 그런 건데, DM 내용에 합의금 관련 내용 역시 있었기에 통매음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당연히도 이 여성은 꽃뱀으로 몰려 졸지에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음. 어이구. 사실 이 여성은 통매음 같은 게 아니라 상대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정말 순수하고 억울하고 가여운 피해자였음. 그런데 이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아이디와 DM 내용이 까발려짐으로써 통매음 꽃뱀으로 몰리던가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알려주던가라는 강제적인 선택에 놓이게 되면 그러네. 꽃뱀으로 끝나는 게 아니면은 저 이렇게 당했어요. 이거를 자기가 얘기해야 되네. 결국 이 여성은 주변인에게 사실 나는 주변인한테 이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건가요? 어이구.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처음 알았고. 이거는 사람 인격 살인급인데. 결국 이 여성은 주변인에게 사실 나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기억도 하기 싫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2차 가해당함. 아래는 당시 여성 피해자가 잔나와 나눈 인스타그램 메시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 디코에서 누구인데요. 잔나님께는 DM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서 보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DM 보냈는데 님이 위로라고 생각하셨으면 최소한 레드필한테 처음부터 제 DM을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나한테. 작년부터 머리통통인 건 알고 있었지만 레드필부터 해서 용찬우, 박경서, 흑자, 이도노 변호사, 더불어 새벽에 10,000명 이상 되는 시청자까지 제가 성범죄 피해자라고 온상하게 말하고 다니시네요? 제가 님한테 DM한 게 그렇게 기분이 언짢으셨나요? 그래서 레드필한테 쪼르르 가서 까고, 또 태세가 흑자로 바뀌니까 쪼르르 가서 말하고, 님이 DM 받았다고 해서 남한테 까발려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님
모임 친구끼리도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것도 또 가서 흑자 이도노 변호사한테 까세요. 이 언니가 저한테 화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아니 레드필이 말한 다른 피해자가 나인 것도 며칠 전에 알고 나서 빡쳐도 DM 안 했는데 그렇게 방송하니까 좋으세요? 그래서 다음은 그러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흑자님께서 디코 내용이 누구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방송 전에 사전 조율해서 하셨던 게 아니라 흑자님께서 방송에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와, 아니 상훈씨 이거 패턴이 진짜 있긴 있네요. 맘대로 얘가 나르고 이거를 혼자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급발진해버리고 어물쩍 넘어가고. 일단 보시죠. 예, 아마 땅튜브 채널에서 누구님께서 오해를 풀고자 슈퍼챗 하신 것과 댓글 다신 걸 보고 흑자님께서는 말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방송 도중에 이렇게 발설해도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제지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애초에 레드필한테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시 제가 레드필한테 땡땡님 디스코드를 보냈던 이유는 신상이 털린 직후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생겼던 모든 자료를 보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저 또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이것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도 공격당하고 있어 이거네 말투가 이게. 어제 사전에 땡땡님 디스코드 관련해서 말이 나왔다면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애초에 땡땡님 디스코드를 레드필에게 보내지 않다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그러면 끝이야? 사과하면 끝인가요? 와 얼탱이 없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명예훼손 걱정을 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이미 본인이 방송에서 하신 거라서 그냥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그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흑자님께서 땡땡님 디스코드 내용을 편집본에 첨부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하셨었는데 첨부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뭐야 이거? 아니 그냥 안 좋게 생각했으니까 흑자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 여성분한테는 흑자님이 안 좋게 좀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이거를 또 그냥 편집본에다가 그대로 넣을 거다 이랬다고? 땡땡님 관련 내용은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후에 어떤 결과 나올지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땡땡님께 사과드립니다. 레드필이 현재 저를 성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게 저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땡땡님께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그런 지칭을 받게 되셔서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난 방안인데 흑자님께 말씀드려서 땡땡님께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셨던 부분을 알고 보니 땡땡님이 다른 사람 얘기를 혼동한 것이고 땡땡님은 성범죄 피해자도 아니시다라는 식으로 정정을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땡땡님 기분 상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끝이야? 난 예전부터 이해 안 갔던 게 이거를 우쭈쭈 해주면서 뭐 어리니까 착하다 그럴 수 있다 어린아이 실수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후 여성 시청자는 흑자일스에게 메일을 보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당연히 내려야지. 근데 메일 확인을 하지 않아서 여러 통로를 거쳐 겨우 연락이 닿았고 메일 답변을 받았는데 당시 압도적 사과를 강조하던 기존 흑자일스와의 언사와는 상반된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온 내용은 고작 뭐라고 왔을까?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럼 그 여성분께는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참고 계셨던 건가요? 고통 속에서? 저 이후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좀 분노를 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 결국에는 뭐 다시 한번 메일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이 이제 막 개지랄 했구나. 그러면 하지. 네,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뭐 끝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잔나 씨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본인 사적인 대화 나누는 것들 왜 자꾸 퍼나르는 거예요. 다시 아까 DM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랑 나눈 DM? 예, 한번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저는 저 사건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게 반복이 됐네. 보니까 비밀 대화 잠깐 가능? 네네. 비밀입니다. 약속 이렇게 하는데 네 비밀하겠습니다. 녹음 안 합니다. 이번에도 반복됐으니 차원씨 입장에서는 석이 나갈만 하네요. 씨발 전나한테만 얘기했는데 흑자도 알고 있네. 제가 이거 오늘 점심에 알아서 이때까지 그냥 몸이 떨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반복되는 패턴을 얘기해야 됐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관련 없는 치부를 먼저 까시고 어제 코메한테 무슨 사과하셨다는 갑자기 이제 여론이 좀 등 돌리니까 사과를 한다 갑자기 이런 막 말을 하시던데 어제 추가로 오셔가지고 코메 그냥 얘 인생 창피하라고 괜히 쓸데없이 사생활 더 폭로하셨잖아요. 그게 사과의 태도입니까? 그냥 제 기억으로는 사생활만 더 폭로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폭로하고
말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네. 지금 여기 분들이 잔나가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잔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패턴은 하나의 세트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나가 사적인 대화, 그것도 이번에도 이상훈 씨는 비밀이라고 강조하고 녹음도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대화마저도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이 사람은 잔나는 그것을 전달하고 흑자는 그것의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런 거 체크가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급발진으로 그거를 자기 확증 편향으로 그냥 공개를 해버리거나 왜곡을 시켜서 말을 하는, 그게 세트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어서 말씀하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또 그 이후에 머시미 아저씨까지 또 막 사생활을 폭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맥락 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비판을 받는 기분, 저는 그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이 지금 동생한테 친구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체감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건 사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저는 역기사지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또 좀 추가로 좀 얘기하고 가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번에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이유가 어제 더 바보 만드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까 처음에 그 틀어주려고 했던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전혀 막 자기는 몰랐다 그러던데 그냥 맘대로 한 거야? 진짜로? 좀 제가- 실망인데 그러면. 제가 코메 거 그 사생활 여자 문제 폭로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거고, 땅튜브님하고 상훈 씨한테만 그때 뭔 일 있었는지 자료 보내주겠다라고 한 건 그분한테 말하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예. 어제 저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이거 잘 안 들렸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상원 씨가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흑자님이 땅튜브에 너 방송 와가지고 하면 이제 뭐 시청자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땅튜브님한테 증거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일이 있었어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텐데, 근데 저 어제 방송에서는 땅튜브랑 저한테 이제 뭐 보내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뭐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근데 난 이게 놀란 게, 제가 한번 끼어들어 죄송한데 놀란 게, 네. 저는 이제 굳이 상훈 씨는 저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팩트체크는 안 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 솔직히. 흑자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상훈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좀 실망이네? 약간 이러셨었거든요 그 메시지로. 그거 저도 저한테 나중에 이제 저랑 얘기할 때 결국은 팩트체크가 됐잖아요. 예, 제가 다 한번 체크체크 했죠. 저는 코메야 잠깐만 혹시 들어와 줄 수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확실하게 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 코메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죠. 코메랑 저랑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절대 하지 않고요. 서로 비밀 얘기는 서로한테도 하지 않고, 그것도 존중해 주거든요. 저는 코메한테도 물어보긴 했어요. 혹시 뭐 알려줄 수 있냐? 무슨 일이지? 라고 했을 때 코메는 저한테 그거는 뭐 사적인 일이니까 뭐 내가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저는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고, 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방송에서 저한테 알려주시겠다 뭐 이러는데, 코메야 너 나한테 말한 거 있어? 이 없지. 일에 대해. 그때 네가 전화 왔을 때 나한테 그랬잖아. 그 카톡에서도 보였다시피 이거 아마 뭐 잔나가 아니 그 친구가, 그 여성분이 이미 잔나라고 이제 해도 돼. 이제 어차피 그렇게 공개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흑자일스한테 뭔가 잘못 말해가지고 흑자일스 아저씨 혼자 급발진한 그런 상황이야 혹시?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플러스로 그러면 나한테 혹시 너 무슨 사건인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건 말 못하고 일단 네가 그 전자로서 추측한 거는 맞다 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완전 사건 후반에서나 물어봤고, 처음에 터졌을 때 뭐 궁금하긴 했지만 너의 사상을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너가 흑자 아저씨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너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겪었으니까. 지금 이제 보이시죠? 제가 겪었던 것들. 이제 이게 유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이시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잔나님이 흑자 헬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흑자 헬스는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이번 거 이제 이해 못하신 분들 있을까 하면 정리하자면은, 지금 두 분 대화 내용 들어보니까 이거네요. 그러면 잠깐, 이것도 그럼 또 반복이네? 아까 전 그런 말도 안 되는 족같은 사건이랑 존나 겹치는 것 같은데, 코맨님은 그러니까 이상훈 씨가 코맨님과 둘이 나눈 대화야. 상훈 씨가 근데 추측을 했어. 뭐 이런 거야 혹시? 괜찮아? 뭐 이렇게 걱정하듯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맨님은 그거를, 야 잔나야 이거 상훈이도 나한테 지금 연락이 와. 어제 카톡 보면 그거 있잖아. 네.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 나 진짜 곤란해 죽겠어.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화는 잔나랑만 했을 것인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 그걸 또 흑자가 알고 있네? 아, 그거 맞나요?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까 그거? 어떤 거요? 아까 그 뭐 친구가 그걸 뭐 안다 뭐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계속 반복이네, 이게. 뭐, 맨 처음 거? 이거? 본인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수밖에 없는 게 끝났는데 나를 무고하려고 했다로 몰고 가시는 게 너무 보기 안 좋아서 들어왔고, 꼬매님은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분 집에 찾아가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그분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라이브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나서 본인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맨님의 친구분이 잔나님한테 씨발 미안합니다. 뾰로롱! 네, 그분한테- 아, 요건 다 삭제입니다. 네. 그, 이전 멘트부터 네.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코맨님도 잘못하신 걸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코맨님이 그분을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돌리는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셨고 그분이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코맨님의 친구분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아, 형님, 이러면 감사합니다. 코맨 진짜 죽는다 한 번만 봐줘라 라고 해서 그래,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어? 상원 씨가 그렇게 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나 씨가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한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을 흑자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호메야 너 내가 잔나한테 따로 연락해가지고 둘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 너 모르고 있었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내가 그걸 그리고 굳이 너한테 왜 얘기하니? 내가 잔나한테 따로 연락해가지고 너네 둘이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잘 유도했어. 이렇게 내가 얘기할 정도로 찌질이 병신은 아니거든. 그냥 그렇게 잘 얘기했고 그 뭐 조율하더라도 너한테 따로 뭐 조율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흑자 씨는 마치 너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나를 통해서 잔나를 회유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잘못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억측을 하고 확대 편향을 해버려가지고 그거를 아예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 계속 반복되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그 잔나 그분은 왜 자꾸 얘기하는지 비밀임을 재차 강조하고 약속까지 받고 본인 입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걸 또 전달했으며 그분은 왜 팩트체크를 안 하고 나한테라도 물어보지. 제 번호 아시잖아요. 제 번호 아시는데 왜 안 물어봐요.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어떤 일 있었는지. 근데 그러네. 일련의 사건들이 다 그런 식이야. 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나만 병신 되는 거고 나랑 코메랑 이간질 되는 거고 뭐 나의 이득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전달을 하고 저거를 저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제도 아까 저 채팅창에서 봤는데 채팅창에서 뭐 저한테 상훈아 근데 넌 왜 흑자한테 개인 자료 받아? 안 받았어요. 왜 방송에서 상훈이랑 땅티브한테 보낼게 라고 그걸 왜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안 받았어요. 저 진짜 맹세코 몰랐어요. 무슨 그래서- 일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 안 제가 해줬고. 끼어들자면은 이게 저는 흑자님이 진짜 약간 좀 뱀이라고 느낀 게 이게 친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성격이라고 느낀 게 저 말로 인해서 저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아예 없는 소리 잘 안 할 것 같다는 게 디폴트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안 그러니까 저는 상훈이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우리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좋은 사이들도 약간 이간질이 돼버린다니까 저런 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별개인 게 잔나는 잔나대로 제 정상이 아닌 것 같고 흑자는 흑자대로 정상이 아니야. 근데 둘이 같이 시너지로 이상한 사건들을 계속 만들고 다녀. 아까 전에 그거 보셨죠? 성폭력 피해자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를 못 깨닫고 계속 저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생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생길까? 난 이런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를 늦게 알고 좀 속상했는데 그 상훈이는 이 일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콤의 편을 들지? 실망스럽다 이런 뭐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콤의 편이라는 그 표현조차도 너무 유치하고요. 그 저한테 뭐 흑기견 했던 분들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자 했던 거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거는 저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단지 코메가 이거는 억울한 것 같고 코메의 사생활 폭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동시에 저는 대면하고 한번 관계를 만드는 사람에게 모질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웃으셨던 분들도 있고 안 좋아했던 분들도 있지만 뭐 흑닭볶음밥 이런 식으로 좀 마지막에는 장난 삼아서 유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았으면 저는 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코메 편을 든다고 실망했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직후에 제가 당시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영상통화를 켰거든요. 근데 그 대화 직후에 제가 화면을 키니까 되게 태연하게 상훈이 머리 많이 자랐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DM으로
따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그때 시점이 저한테 이제 상훈이도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좀 실망이네 반응이 홈에는 절대 여자 문제 없을 거라고 보증한다고? 상훈이 진짜 실망이네 약간 이렇게 보내놓고 한 몇 분 뒤에 상훈이가 화면에 나오니까 상훈이 머리 많이 길렀네 약간 이러면서 나는 솔직히 그 중간에서 약간 소름이긴 했어 이거 이 형님 확실히 약간 뱀 쪽이구나 진짜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억지인 게 그때 그 라이브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사람이 솔직히 맥락 읽을 줄 알면 다 알잖아요. 그때 코메 찐따라고 놀리는 분위기였으니까 다들 막 오버하면서 코메는 여자 문제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막 하면서 맞아. 누가 봐도 장난치는 분위기였는데 그치. 그거를 말꼬리 잡고 실망이다라고 하면은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장난을 칩니까? 이거는 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장난이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라이브 다시 보기 보세요. 전부 다 장난치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도 못 읽으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주신대잖아 결국에는 저한테도 마저도 결국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뒤에서 욕하시고 막상 화면 키니까 갑자기 상훈이 또 머리 많이 길렀네 라고 되게 반갑게 얘기하시고 실망했다고 그러고 뒤에서 왜 코멘트를 들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상훈이가 멤버십 가입할 때 그래서 당황했구나. 다시 보기 가입하려고 했던 거고 저도 실망해서 끊었다가 다시 보기 보려고 이렇게 가입했던 거고 근데 이게 그래요. 일련의 사건들이 다 같은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흑자님의 확증 편향은 디폴트야.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의심된 줄 알아? 강경원 사건. 명확한 증거를 깐 게 없어. 그거 진짜 맞잖아. 난 그것도 의심되고. 그러니까 난 이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이거 의심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근데 난 그것도 그렇고 뭐 명확한 증거를 그럼 까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심하다는 거는 어제 본인도 인증했고 누가 봐도 확증 편향이 심해. 근데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계속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여기에서 잔나라는 그런 사람이 더해지면 장난이 아니게 돼. 그 피해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렇지 마음 유약한 진짜 마음 유약한 사람들이었으면 그 아까 전에 그 성폭력 피해자 그분도 그렇고 그분은 야 내 디스코드 방에서도 막 사진이 올라오고 이랬다니까. 그리고 코메는 내가 만약에 말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어. 씨발 이 진짜로 얘 스토킹범 돼가지고 자기 증거는 확보 못 해놨고 그럼 진짜 자살했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이게 그냥 뭐 왜 웃어 넘기고 이제 뭐 나라 쿨타임 됐다 뭐 이럴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난 진짜 좆될 뻔했다니까. 그리고 이거 그냥 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제가 착한 척해서 죄송한데요. 그 땅주부님도 알고 계시고 뭐 많은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뭐 따로 저희가 사담 같은 거 나눌 때 저는 뭐 흑자헬스에 나는 따뜻한 면모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을 알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 힘들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만 이번 일에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지 않아요. 다만 흑자헬스님과 저와 관계가 있듯이 저도 코메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머시메 아저씨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의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몇 년 동안 친했던 친구에게 사실 코메는 굉장한 동생이고 한데 단지 방송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궁지에 몰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떠벌리고 그걸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제 그냥 얘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만 얘기해도 이거는. 될까요? 네. 아마 뭐 잔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혼자의 그분도 이제 확증 편향이 심한데 확증 편향은 제 생각에 그냥 뭐 INFP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건강한 스타일의 INFP들의 특징 같은데 흑젤스 INFP, 잔나 INFP. 근데 잔나님은 아마 어제 그 사건이 있었으면은 저를 차단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인스타를. 근데 저는 차단 안 하셨더라고. 제가 DM도 보내놨습니다. 근데 아직 뭐 답장은 안 왔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은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가, 시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그냥 이제 뭐 저 디스코드에서 놀 때 그냥 제 목소리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건 약간 방송용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로 말을 하고 그리고 뭐 그 멤버십 이제 5,000원 이상 가입하신 형님들한테는 그냥 제 목소리 노래도 부르고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막 감추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지. 어떤 부분에서는 목소리 정도 뭐 알아서 뭐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잔나님한테 미안한데 나는 잔나님이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잔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내 마치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 목소리로 대화를 해주면서 약간 되게 이거 뭐 특별하게 너한테만 그러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시나 자기의 그런 이제 뭐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물론 저는 그걸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이런 게 이제 신이고 그런 거죠. 잔나님 이거 보셨으면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잔나님은 나를 차단 안 한 이유가 그런 거였을 것 같아. 자기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도 있고 나를 아마 뭐 공격을 못 할 거야. 뭐 할 것도 없긴 한데 나는 충격을 먹은 게 어쨌든 잔나님 머릿속에는 나의 그 자기 비밀을 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를 내가 깐 것이 되게 엄청난 비밀을 자기한테 알려준 것 마냥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말했겠지. 이거는 뭐 확증 편향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들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밀 말했겠지. 근데 저 사람 자기 방송에서 내가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막 그런 거를 그냥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상관없지. 나는 애초에 그게 비밀이 아닌데 비밀인 척을 한 거니까. 아니 근데 그거 보고서 진짜 얘는 심하긴 하다. 친구가 없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비밀, 신의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여자가 그런 거는 인정을 해. 왜냐? 님들 여자 입에서 의리, 신의 이런 거 나온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냥 그거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그냥 그런 생물이 아니야. 걔는 의리도 원래 없고 그냥 신의 이런 거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냥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기대감도 없어. 근데 흑자 헬스는 몸 안에 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건지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확증 편향은 세고 뭐 여자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실망했어. 그러니까 뭐 흑자님이 뭐 손절하고 이러면 이제 옛날이었으면 뭐 한 4년 전 5년 전이었으면은 그래도 뭐 좋은 형님인 것 같은데 그래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흑자 형님이 뭐 손절을 한들 뭐 하든 뭐 그래 뭐 왜냐 가까워지기 싫은 인간군상이란 걸 너무 깨달아 버렸어 나는. 그렇지만 팬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저도 뭐 나 얘기를 했는데 뭐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고 일단 뭐 저와 나름대로는 최대한 필터링해서 얘기한 건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해서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나 씨한테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개했고요. 이거를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진짜 빡치거든요. 아니 어제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던 대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이거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던 대화인데 여러 번 약속도 받았는데 그리고 이 대화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됐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많은 화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메가 자꾸 프레임 싸움에 당하고 그냥 사생활 까발려지고 이러니까 이거 계속된 패턴이다 하고 알리고 싶었고 뭐 이것도 공격으로 받으시려면 또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공격으로 받고 뭐 그러시려면 알아서 하시고 이미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것 같으니까 뭐 저한테도 꼭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코베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는 사실은 지금 상훈이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결일 수도 있는데 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막상 어제 방송을 만약에 진짜 안 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땅이 압박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땅이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어제 해가지고 저는 좀 산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은 그쵸. 진짜 어제 방송을 하고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잠을 조금 잤는데도 되게 깊게 잤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이. 앞으로 조심하면서 사시고 여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든 간에 증거를 다 확보해 두세요.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필수이고 당신 진짜 뒤질 뻔한 거 내가 끌고 와준 거야. 그리고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모질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이유는 존나 답답하게 100% 거의 99.9% 당신의 말이 맞고 당신은 일방적인 피해자고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신의를 지키려 하고 신의를 지키려 한 건지도 솔직히 의문이야. 그냥 찐따 쫄보라서 그냥 몰라 뭐 이러고 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신의라고 좀 올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그게 존나 답답해서 저는 이번 사건 보고서 그냥 제가 다 분노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도 다 이런 패턴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병신이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얘가 너무 쫄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쪼는 성격이야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정신 나가게 압박해줄게. 이 범죄자 새끼 이 스토킹범 새끼 너 인생 쓰레기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살려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남은 한남이 돕는다. 한도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